오늘 제목만 봐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분들 많을 예정. 그렇지.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 첫 번째 콘텐츠. 이 새끼 대응하는 법.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관세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지. 지금 스마트폰은 제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병림픽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처음에 2월 4일날 기본 10%를 부과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바로 보복을 했어요. 3월 4일날 10%를 추가로 부과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관세는 20%가 됐어. 그랬더니 이제 농축산물에 10에서 15%를 더 부과를 했지. 이게 재밌는 게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는 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10에서 15% 정도를 부과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미국이 34% 매기겠다! 라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 그때 중국이 바로 다다음날 34%, 4월 8일날 50%, 중국도 바로 다음날 84%로 상호관세를 인상을 했고, 9일날 125%, 또 9일날 같은 날 125%로 이렇게 서로 지금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근데 4월 10일날 갑자기 관세를 유예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한데 지가 겁먹고 불안했던 거 아니야? 이게 보통 말이야, 이게 내 친구 얘긴데 하고 시작하면 그건 누구 얘기야? 지 얘기란 말이야. 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하니까 관세를 유예하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국민들이 겁먹고 불안해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책을 써놓고 겁먹고 불안한 것 같으니까 유예하겠다. 이거는 지가 쫄은 거지. 내 생각에는. 에이, 이 새끼 하남자 스타일이 좀 있어. 그래서 자, 이거 아직 들고 있는 흑우 없제. 저는 바로 그 흑우예요. 나 1차 평단 19불이었어. 처음에 요 30불대에서 한번 폭포수로 내리 꼽았잖아. 20불대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불에 들어갔는데 관세 정책 발표되니까 순식간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흑우가 돼서 일단 반토막을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지금 목표 2차 평단 5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얘는 전고점이 70불이었어. 사흘 전에 7불 됐단 말이야. 10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야. 물론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걸 들고 있는 흑우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랬으면 1억이 1000만원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딥시크 쇼크 때 3%가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쇼크 때도 나스닥 기술주들은 굉장히 실존적인 위기를 겪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제 고성능 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딥시크 쇼크의 딱 2배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만든 AI 모델보다 더 무서운 건 결국 관세 전쟁이었다. 뭐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와중에 주작에 날아오는 의혹이 있다고 해요. 요게 여러분들 SPY, 그러니까 S&P 500 SPDR ETF 차트 1분봉이에요. 레딧에서 엄청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관세 정책 유예를 발표한 게 딱 정확하게 이제 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에 대부분의 투자들이 들어왔는데, 요 앞단에 요 매매 보이죠? 요게 트럼프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의혹이 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야. 사실 완전히 이거를 무조건 내부자 거래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개미들끼리 갈라서 막 싸우고 있는 게, 저 시간에 공교롭게도 10년물 국채 입찰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입찰이 생각보다 잘 돼서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 괜찮겠네 하고 미리 들어간 애들이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켠에서는 족하지 마라, 저거는 트럼프와 친구들이 다 헤쳐먹은 거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문제는 이 하남자 트럼프가 자꾸 의심을 살만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백악관에 기업인들을 몇 명 모았어. 기업인들 몇 명 모아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가리키면서 이 새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 뒤통수 보이는 요 할아버지 있죠. 이 사람은 찰스 슈왑이고 어제 25억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딴 사람을 가리키면서 쟤는 9억 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실제로 다 영상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어. 벌었다고 자랑을 막 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의심을 받을 게 뻔한데? 우리가 GTA 같은 거 하면은 GTA 미션 깨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 한탕 거하게 강도질 하고 나면은 꼭 그 보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당분간 조용히 살으라고. 왜 당분간 조용히 살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강도질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를 경찰은 알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다음날 갑자기 페라리를 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찰은 당연히 걔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걔가 걸리면 그럼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걸려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조용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달라.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랑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턴 다음날 바로 페라리를 사는 뭐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있게 자랑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뒤에 가서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고, 여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 DJT가 트럼프 미디어의 티커예요. 그러니까 지 회사 사라고 올린 거야. 아니 가령 생각해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안랩을 사십시오. 안랩 떡상 가즈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뭐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가즈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도 미국이 저게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주작 의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25억 달러를 벌었고 쟤는 9억 달러를 벌었고 그렇게 아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머스크랑 도지를 시켜서 연방정부 여기저기를 축소를 하는 거는 다들 알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뉴스를 접할 때는 연방교육부 없앤다, USAID 에이드 없앤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도지가 제일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거는 연방의 금융감독기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 SEC,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CFPB 요 두 가지를 정말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런 감독기관들은 다 독립적인 기구들인데 어떻게 쟤네가 손을 댈 수가 있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2월에 행정명령 하나를 냅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야? 트럼프 행정명령 참 좋아하죠. 의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행정명령을 쓰는 거지. 이 행정명령이 뭐냐면 독립된 규제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거다.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대통령이 하는 총재한테 그냥 야 금리 몇 프로로 해 라고 지시할 수 있게 만드는 행정명령. 그래서 저 독립규제기관에 들어가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연방소비자보호청, 증권거래위원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위 기관들은 저 행정명령에 따르면 백악관 연락사무국을 설치하고 저 연락사무국을 통해서 백악관과 얘기를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냥 트럼프가 교육부 없앤다, 대외 원조청 없앤다 이런 것만 뉴스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쟤네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은 뭐 업무 우선순위 등 협의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부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 감독하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해줘? 안 해주지. 안 해주는 거예요. 금융감독기관은 이제 완전히 자기 손에 넣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헌을 가릴 수도 없어. 왜냐? 지금 대법원이 다 트럼프 똘만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트럼프가 그냥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진짜 그냥 내일 저 주식을 사세요. 내가 돈을 뽐뿌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해도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쭉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저게 돼? 저게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주가가 빠져도 관세는 계속 하겠대. 이 사람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굉장히 소수가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지지층은 주식시장이 아닌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 저 말은 뭘까? 아니 주가 빠져가지고 뭐 돈 날려봤자 뭐 그거는 뭐 저기 동부나 서부 해안가에 사는 그냥 그 재수없는 새끼들 일이고 그냥 우리 마가 애들은 어차피 다 그지 새끼들이라고 푸드뱅크에서 밥 빌어 먹고 사는데 걔네가 주식이랑 뭔 상관이냐? 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든 말든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빠지든 말든 그거는 마가들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봐봐요. 트럼프를 찍는 마가 애들은 대부분 가난한 애들이야. 근데 그 마가 애들이 듣는 뭐 팟캐스터들, 유튜브 하는 셀럽들 이런 애들은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아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는 게 굉장히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조 로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보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어. 왜냐? 얘네는 돈이 많잖아. 그걸 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지. 주식을 샀겠지. 지들도 주식을 샀겠지. 근데 개처맞도 처맞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결국 다 지들 손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트럼프 찍으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한 사람들이야. 지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유예를 했을까에 대한 거를 또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장기채 금리가 폭등해서예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린다.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외우고 있으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일본은 아니야. 이거는 저는 100% 중국이라고 봐요. 왜 그랬냐면 일본에서 미 국채의 큰 손들은 다 일본 보험사들이에요. 생보사들인데 내가 생보사에서 운용을 해봤잖아. 근데 큰 생명보험사들은 막 그렇게 대규모로 금리를 쫙쫙 끌어당겨 올릴 정도로 매도를 막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명보험사들은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자국 국채 얼마, 뭐 미 국채 얼마, 뭐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를 맞춰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맞춰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거를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할 정도로 금리를 흔들 정도로 국채를 팔려면 일본 생보사들은 그 비율 다 깨트려야 돼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저거는 중국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관세를 저렇게 때리면 보복성 국채 매도를 할 거라는 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중국이 무조건 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결국 내부자 거래를 하기 위한 대규모 주가 조작의 의혹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10년물도 4.2%까지 올랐는데 30년물은 더 심해. 30년물은 지금 5%예요, 금리가. 미국 30년물이. 여러분, 한국 30년물 금리 얼마인 줄 알아요? 2.5%밖에 안 돼. 미국의 반이에요. 근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돈을 빌린 쪽이잖아. 돈을 빌린 쪽인데 이자가 저렇게 오르면 빚을 갚는데 어려워지겠죠. 왜냐? 빚 갚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뭐라 그랬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면 적자는 그럼 언제 줄이나? 그럼 사람들은 이 새끼야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그 관세 유예를 하긴 했는데 유예하고 나서도 지금 금리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저게 과연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득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결론 아닙니까? 왜 이 새끼 대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얘의 미친 점은 뭐냐면 트럼프 주변 애들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기에는 테슬라 주가 빠진 거 생각해보면 머스크도 몇 천억 원을 날렸고 팔란티오 주가 박살났거든요? 그럼 피터 틸도 걔 아작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주변에 있는 애들도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불복의 상황에서는 결국 대응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는 않은 일이 되는. 근데 중국도 봐봐 이러고 있다. 한글로 잊지 마라. 중국의 반격 덕분에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것이다.
존나 하남자 같지 않아, 씨, 이거? 존나 하남자 같지 않아? 아이, 우리가 반격해달랬어. 한국이 반격해달랬어. 이 새끼들은, 존나 하남자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 막, 여러분, 생각해봐. 막,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생각을 해봐. 막, 가령,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날 위기에 놓였어. 근데 내가 걔를 혼 안 나게 해주려고 학교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걔 대신에 선생님이 걔는 까먹고 나를 졸라 두드려 팼어. 근데 내가 걔한테 해갖고 잊지 마라. 내가 깽판을 불었기 때문에 네가 안 혼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찐따 같아. 진짜 이딴 게 지투라고. 진짜 무슨 양옆에 끼고 있는 나라들이 다 진짜 다 하남자 새끼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존나 상관 딱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몽둥이 두드려 맞고 엉덩이 두드려 맞고 그냥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냥 딱 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이러면 졸라 멋있잖아. 근데 가가지고 야 너 구해주려고 한 거 알지? 너 잊지 마라. 그 여자애 전학 가 그러면 우리나라 전학도 못 가고 진짜 델라가한테 부탁해갖고 나라 땅덩어리를 뜯어갖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 나는 그냥 다 꺼졌으면 좋겠어. 하나라보다도 못한 새끼들이야 진짜. 하여튼 이 양쪽의 하남자들 사이에서 참 우리나라 고생이 많다. 그냥 다 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자고. 이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는 매국 배팅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아저씨 미국채 투자했다 그래서 욕 많이 먹었잖아. 이 아저씨는 매국 배팅을 했을까? 자, 일단 팩트부터 얘기할게요. 손해 엄청 많이 봤을 거야. 최상목 씨가 30년 만기를 샀어요. 30년 만기를 샀어.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만기 미국채나 뭐 한 10년 트레저리만 샀다라고 해도 내가 뭐 괜찮은데 30년물을 샀다고 하더라고. 정확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최상목 씨는 원화하락에 배팅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화하락에 배팅을 한 거였으면은 단기채 샀지 장기채 안 샀다고. 국채금리 하락에 배팅을 했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채권의 가격이 환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의 가격은 원달러 환율보다는 금리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막 야당에서 이제 매국 배팅을 했다느니 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 털렸을 거라마. 진짜. 아니 뭐 기재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서 최상목 아저씨를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한 60%가 우리나라 국채더라고. 솔직히 나보다는 애국자야. 저는 한 70% 미국 주식이고 30%는 해외 채권이에요. 뭐 미국 은행채, 신흥국 국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국채가 훨씬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저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매국 배팅은 아닌 거고 경제 관료의 수장이 외화 표시 자산을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공공심이 조금 부족했다고는 할 수 있지. 근데 뭐 매국 배팅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야. 와이프한테 혼나고 있겠지.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합시다. 이 아저씨도 뭐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번외편으로 우리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내국 배팅을 한 거였을까? 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잠깐 해봤고, 아무튼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